이번 추석에 은근히 종부세 기사 많이 뜨지 않았어요? 특히 1주택 종부세. 그래서 9월 30일까지 공동명의인지 개인명의인지 결정해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뭐 개인명의가 요즘에 더 좋은 것처럼 혹은 공동명의가 더 좋은 것처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차피 1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강화가 됐죠. 그러면서 뭐 종부세 폭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올랐어도 1주택자 전체적인 보유세는 그렇게 거의 안 올랐죠. 대부분 떨어지신 분들도 많고, 특히 노인들 죽는다, 돈도 못 버는 노인들한테 삥 뜯는다, 뭐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하지만 장기 보유 및 고령자 보유세 감면 폭은 10%포인트 더 늘어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1주택 종부세 죽는다 몰아붙인 이유는 뭐예요? 진짜 종부세 때문에 죽어나는 건 다주택자니까. 그래서 종부세 납부 일정 가까워지고 납부 시기가 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거 봐야 되죠. 자, 종부세 납부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작년에도 10월 11월쯤에 매물이 많이 늘어나요. 그 전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 전년도는 매물 짓게 한 데가 없으니까. 아실에서 전년도부터 짓게 했으니까. 보면은 이때쯤 갑자기 매물이 늘어나요. 그래프가 항상 보면은 매물이 보통 어떻게 생기느냐, 이러다가 한 3월쯤 공시가격 발표되고 매물이 쭉 늘었다가 5월 한 중순 기점부터 슬슬 빠지죠. 왜? 여기까지 내놓을 사람들은, 고민하다 내놓을 사람들은 내놓는 거고, 조금씩 팔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6월 지나면 다시 걷어들이는 매물도 있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언제 다시 늘어나느냐, 한 10월 11월쯤에 또 다시 늘어난다. 그래서 12월 기점으로 유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죠. 왜? 팔아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데 요때 못 팔았으니까, 요 전에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다, 이 사람들 요때 다시 내놓는 거예요. 왜? 팔려고 했다는 건 그만큼 부담이 크고 당장 낼 게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언제 내놓는다는 거예요? 부가 시점 때 다시 판다. 근데 요때 왜 집어넣느냐, 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절세 매물 다 들어가서 집값 오른다.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내놨어요. 그럼 이때 귀 얇아져서 내놓는 사람들은 다시 이때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때는 진짜 부담되니까. 종부세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고 다주택 투기꾼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매물 부족해가지고 6.17 대책 때문에 매물이 빠졌다, 뭐 때문에 빠졌다 이야기 하는데, 6.17 대책으로 양도세 강화하기 전부터 작년에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매년 그랬다. 그리고 일시 납부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지금 분할 납부로 버티면서 그때까지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자, 그래서 지금도 종부세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게 뭐예요? 1주택들은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자, 공제한도 1주택은 11억이고 2주택은 12억이죠. 그런데 내가 연령 공제나 기간 공제를 받느냐, 요거를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 명의 가시면 되고, 요게 없으면은 공동 명의 가시면 된다. 왜? 1억만큼 더 깎아주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요. 어렵게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 1세대 1주택자인데 공동 명의면 1주택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이런 연령 공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동 명의 하지 말고 단독 명의 해라, 요 말 하는 거죠. 요런 것들 왜 이렇게 계속 나와요? 물론 저런 정보 알려주는 건 좋은데 왜 저런 것들은 기사에서 엄청나게 내주지 않아요? 진짜 기사에서 언론이 돌봐줘야 할 사람들은 1주택자들 아니에요? 1주택자들 걱정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공시가격 폭탄이니 뭐 해가지고 1주택 죽는다, 근데 다주택들은 버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 나왔었죠. 그런데 1주택들은 저런 공제 방법 굉장히 많아요. 저거 왜 공제 방법 미리미리 안 올려줬어요? 다 돼서 얘기해주는 것도 몇몇 언론에서밖에 안 올리죠. 왜 그래요? 1주택 완화되고 막 이런 거 얘기해주면은 비싸다 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핵심은 뭐예요? 저들이 보고 있는 거는, 자 보세요. 집값을 올리는 주 고객은 투기 수요 들어가고 추경 매수 들어가서 집값 오르는 거예요. 막판 실수요 받으면서 고점 찍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늘 그랬어요. 투기 수요 들어가고 이슈가 떴다 그러면은, 지금 막 LH 막 이런 거 공사 막 혹은 공무원들 막 걸리고 있죠. 저희 그거 재작년에 얘기했어요. 투기꾼 4가지 유형 해가지고, 그때 첫 번째 유형 뭐라고 그랬어요? 공무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먼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막 기사들 띄워주기 시작하죠. 추경 매수 들어간다. 추경 매수 들어가서 쭉 띄우고 막판에 실수요한테 팔고 빠지는 거다. 아니면 정말 나보다 더 큰 바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본인이 제일 큰 바보였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저런 것들 다 알려줘서 1주택들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나오죠. 고령자도 공제 안 한 가격으로 막 오른다고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계산해보면은 떨어졌죠. 저런 거 공제 다 해보면은 확실히 이전보다 깎인다. 적어도 올해 한해서는. 그러니까 저런 거 얘기하면은 명분 사라지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되니까 이제서야 하는 거죠. 음마 1주택 종부세 폭탄의 진실. 자, 언론에 어떻게 사기를 쳤냐?
라이트하우스가 또 음모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언론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음마아파트 뭐 보유세 300만원 인상 나이 먹으신 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금 계산 검증해보고 기사를 다시 보니 8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수정했다. 그리고 작년 세금은 560만원 냈다고 해놓고 430만원 냈다고 수정했다. 아니 올해 세금은 수정된다고 칩시다. 작년 세금이 왜 수정이 돼요? 그래서 공시가격 인상분 감안하고 세금 계산해 보더라도 오히려 줄거나 변동이 거의 없다. 특히 1주택의 고령자의 보유기간 긴 경우 음마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66만원 나오면 세금 폭탄이에요? 지금 막 세금 낮춰라, 공시가격 낮춰라, 그 다음에 뭐 세율 너무 높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집값 안 떨어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집값 떨어지는데 핵심은 영끌 폭탄 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폭탄 터지는 거예요? 투기꾼들이 손절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기는 저런 데서 터지는 거죠. 아니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팔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세금 폭탄은 늘어났다. 저기서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전세대출 막는 거 왜 죽어라 반대하냐? 전세대출 막혀가지고 전세를 못 구하게 된다. 혹은 역전세가 난다. 그러면 제일 망하는 게 누구니까? 투기꾼들이니까. 공실 하나라도 나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중단이 진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집값 하락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담대보다 전세대출이 더 핵심이다. 왜냐면은 주담대 올라도 영끌 하시는 분들 그래도 버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역전세가 나기 시작하면은 버티려고 해도 동시다발적으로 나면 끝이에요. 30채 샀는데 한 매달 한 2채씩 전세 갱신되는데 1000만원씩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핵심이지. 자, 1주택자들 오히려 부담 줄었다고 하고 있죠. 세액공제 80%, 70%에서 80%로 인상됐어요. 그래서 폭탄이란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진짜 전문가들은 저런 이야기를 한다. 세금 전문가들은. 근데 뭐라 그래요? 1주택 폭탄. 그러면서 세금 올려서 세금 부담만 늘리고 1주택들 죽는다. 집값 올려놓고 세금. 그거 아니죠. 왜? 결국 핵심은 뭐다? 다주택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다주택 붕괴 시나리오는 몇 가지 보시면 됩니다. 세금 폭탄 때문에 무너지든가 아니면 전세가 하락 때문에 무너지든가 아니면은 금리가 너무 올라서 손절하고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경우, 이런 경우 세 가지로 크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매수를 안 하게 되는 시점이 그게 되는 거다. 근데 지금 그 시점 보면 다 나오죠. 매수 안 하고 있어요. 두 건 거래되는데 0.28%, 18% 오르고 거래도 안 된 지역도 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래 어때요? 9월에 완전 막혔죠. 끝난 거다. 근데 추석 끝나고 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작년에 6.17 대책 나올 때 뭐라고 그랬냐? 7.10 대책 나올 때 뭐라고 그랬냐? 다주택 분산할 사람들은 다주택 이미 처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증여가 9,700건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전문가라고 집값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처분할 사람들이 이미 다 처분했고 이제 지금 실수요 장이니까 실수요가 올리는 거라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증여가 저렇게 많이 나온 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증여가 많다는 게 다주택이 지금 명의분산하고 있다는 건데 왜? 양도세 너무 세졌으니까 증여세가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으로 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주택들 아직 많아요. 명의 분산해서 깎는 것도 한 3-4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거지 지금 한 10채, 20채, 뭐 100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 돼요. 그들은 이제 세금폭탄 맞을 일만 남았죠. 거기서 이제 임대사업자 끝나는 시점 계속 나오죠. 작년부터 나왔었죠. 작년부터 끝나는 게 그게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저들한테 세금 폭탄 떨어진다. 올해 폭탄이죠. 내년엔 더 폭탄 나올 거예요. 임대사업 주택이 다 같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30채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하나는 올해 끝나고 2개는 내년에 끝나고 3개는 내후년에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매년 세금이 그냥 폭탄으로 들어오는 거다. 분할납부 신청 18년에서 19년 넘어가는데 1089명으로 늘었어요. 이때 뭐 터졌죠? 9.13 대책 터졌죠. 그래서 19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20년에는 안 늘었을까요? 21년엔 더 심하겠죠. 이때 이미 나눠내겠다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팔았든가 혹은 이번에는 무너지는 것밖에 안 남았죠. 그때 못 내니까 분할납부 했는데 지금은 낼 수 있겠느냐. 몇 배가 더 뛰었을 텐데. 근데 다 팔 수가 있어요. 저런 것들 굉장히 많은 다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처분해서 몇 개 메꾸는 정도겠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당장 3% 가산금 부과되고 그 다음에 매일 0.025%. 자, 매일 0.025%예요. 그러면은 4일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1%죠. 그럼 한 달이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0.78% 정도 나오겠죠. 3달만 밀려봅시다. 기본 3%에다가 요거 한 3달 밀렸다고 하면은 0.75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0.75, 0.75, 0.75 2.25 더 내는 거예요. 4달 밀리면 벌써 6%나 가산금이 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 내려면?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빚을 늘린다. 근데 돈을 안 빌려줘요. 이미 다주택들은 대출 막혔죠. 신용대출도 DSR 이상 빌려주지 않는다.
그 다음 내년 내후년에는 더 강화될 거고. 그렇다면은 뭐 해야 돼요? 전세금을 올린다. 근데 웬만한데 지금 다 전세 작년에 임대차법 때문에 막 오른다고 보도하고 그거 사실 금리 때문이었죠. 이렇게 멈췄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여기서 전세 대출도 막는다고 그래요. 떨어질 가능성도 없죠. 그럼 나머지 방법 뭐 있냐? 파는 거밖에 더 있어요. 월세로 돌린다. 월세로 돌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수도권 집합 매물 중에서 내 생애 첫 매수인 비율 봅시다. 어때요 지금? 서울 경기. 자, 언제 많이 샀어요? 집값 떨어지던 시기에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핵심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슬슬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쭉 비중 떨어지는 거 보이죠. 집값 떨어지면 내 집 못 산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집값 떨어지면 내 집 많이 사요. 그러니까 너네는 라이트하우스나 찬양하고 너네들은 집값 떨어져도 내 집 못 사. 평생 벼락거지로 살아라 이딴 얘기들 하는 부동산 카페나 이런 인간들 보면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을 자동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 다 나오죠. 결론 뭐예요? 자, 종부세 6월 1일 부과만 냈지 아직 터지진 않았다. 터지는 건 언제다? 12월이다. 그런데 아직도 6월 매물 줄고 이제 걷어들이고 약속의 6월 끝났고 약속의 6월만큼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터질 만큼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터진다? 다주택 투기꾼들한테 터진다. 자, 이번에 종부세만 터지냐? 금융 쪽도 같이 터지고 있어요. 조금 더 올려서 비싸게 팔려고 그랬는데 환급도 안 된다. 이제 터질 일만 남았다. 요거 잘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